이번 시간에는 10월 30일, 31일에 단타를 쳤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RML이죠. 크리티컬 메탈스였고요. 프리전 고점 부근에서 매수 밴드를 설정했었습니다. 이건 목요일 날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히토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뉴스가 거의 다 소멸을 했었죠. 하지만 보통 끝물 테마도 다 빠진 후에 마지막 불꽃이 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매매를 해봤었고요. 프리장에서 가격이 좀 떠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프리장 고점 부근에서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봤고요. 9시쯤에 한번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봤고 그 이후에 짝짝이가 나올 때 목표가에는 근접을 못했지만은 여기서 중간에서 끊어주고 약수익을 실현했고요. 역시 이제 장 초반에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났다면 다른 종목을 봐야 되겠지만 다시 또 매수 밴드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힘이 강한 종목이었고요. 여기서 다시 또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서 13.5를 찍었던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꼬리를 달고 그다음에 음봉이 계속적으로 출현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매도를 쳐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테마가 완전히 소멸한 듯이 그 다음 날까지 하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메탈스에서는 4% 수익이 났었고요. 다음 종목은 역시 목요일 날 매매를 했던 바이킹 테라피틱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릴리가 실적을 발표했던 그때쯤이었죠. 그래서 비만약 이슈로 프리장에서도 바이킹이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장 같은 경우에는 본장의 예고편에 해당하죠. 그래서 장 분위기상 아마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실시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장에서도 한번 가격이 튀었었고요. 눌리는 그 라인이 있었죠. 그 지지한 라인 근처에서 약간 낮춰가지고 매수 밴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이 돼서 시세가 나기 시작했고요. 밴드를 이제 돌파를 할 때 경합 후에 이렇게 계단형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빠르게 매수를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특정 라인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컨센서스가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목표가는 이제 39달러로 잡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목표가를 이렇게 노박으로 스쳐 지나갔었죠. 그래서 한 10분 뒤에 음봉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음봉이 나올 때 그 순간에 이제 전량을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이제 매매가 끝났을 때는 저점 형성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될 때가 중요하죠. 이것을 잘 눈치를 채 가지고 여기서 저점 매집을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전 고점 부근에서 팔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패턴을 이용하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이후에는 쌍봉 또는 쓰리봉을 찍거나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스케일 파워 2배짜리 종목이고요.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주 단타 시에 속임수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먹자는 기조로 접근을 했었고요. 프리전 고점보다 약간 위로 매수 밴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11시쯤 돼서 매수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7.5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27.3을 찍고서 이렇게 음봉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목표가와 상관없이 여기서 전량 던지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쭉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3시에서 4시 요 근처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서 매수 밴드를 돌파를 해줬지만 너무 늦은 시각이죠. 너무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원전 관련주들은 늘 상시 대기해야 되는 단타 테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타점에서 시세가 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5분 대기식으로 주의 깊게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퀀텀 컴퓨팅 역시 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섹터 전체가 어제는 잠잠했었죠. 프리장에서. 그래서 바닥 기는 라인보다 한참 위로 올라와야지만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단타 종목이 잘 안 넣었던 그런 종목이죠. 디웨이브라든지 실스크라든지 리게티 같은 종목을 자주 이제 단타 매매를 했었는데 퀀텀 컴퓨팅은 최근에 엄청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었죠. 일봉 한번 보시면요. 어,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5달러 요 정도에서 지지 라인이 나오면서
과매도에서의 어떤 반등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던 그런 시기였고요. 프리장에서도 유일하게 5대 양자주 중에서 1% 이상 시세가 나고 그걸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요. 돌파 시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2로 잡았지만 16.1을 찍고서 이렇게 음봉이 두 개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분봉 기준으로 음봉 두 개가 출현했고요.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6.2를 터치를 하고 다시 또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3분 봉상 20선 라인을 따라서 지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컨센서스가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모아진다면 방향이 결정이 됐다면 그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20선을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재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매수를 할 때는 이 매수 지점이 곧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무조건 끊어준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쭉 상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짝짝이가 두 번 나오게 됐지만은 손절을 감수하고서 대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손절 라인은 여기니까요. 그래서 16.5 라운드 피겨죠. 여기다가 매도 물량을 걸어놨습니다. 걸어놨을 때 여기서 이제 매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만약에 매도가 안 되고서 이렇게 짝짝이 음봉 또는 이제 역으로 V자 반락이 나오게 되면은 미체결 매물을 취소를 하고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매매 계획대로 진행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종목은 글로벌 스타고요. 역시 어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는 최근에 이슈가 있죠. 스페이스X의 인수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전날에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단타가 이날도 몰릴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장에서 보시면 이제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은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번은 시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봤고요. 전일 고가와 종가의 중간 라인에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선이 52.67달러였는데요. 그래서 52.5달러로 한번 매수 상단을 설정을 해봤고요. 역시 이제 12시가 넘어가면서 시세가 났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54를 찍고서 다시 반락을 하게 됐는데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2.67이 전날 고가와 종가의 중간 라인이에요. 여기를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목표가 라인으로 근접을 했죠. 목표가는 56달러로 잡아봤는데요. 이제 이때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부분에서 끊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 이틀 급등이 나와줬고요. 월요일에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일 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미장 단타에서의 좋은 예, 나쁜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나쁜 예부터 한번 보면요.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데 저가로 떨어진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내가 여기서 잡아야지 라는 것은 보통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려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7시, 8시 요 이전에 한번 시세를 냈던 잡주들이 있어요. 폭등주는 설거지 패턴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다음은 커뮤니티 인기 순위 1위를 잡아야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라든지 뭐 토스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가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토론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하죠. 커뮤니티에서 이제 말이 많이 오갔는데요.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매매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위라는 것은 사실 물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1위에 랭크가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 시작하면 시가로 잡아야지. 또는 이제 급한 마음에 프리장에서 왕창 물량을 땡겨놔야지.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가가 고가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에 한번 떨군 다음에 다시 또 낙주해서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급하게 잡아가지고는 단타에서는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은 좋은 예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이라도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매매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칼도 갈아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날을 평소에 세워놓지 않으면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잔바리를 계속적으로 잡는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게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트레이닝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차트의 상태, 그다음에 이슈의 강도, 그다음에 컨센의 집중도 등을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화가 어렵다면 등급이라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좋다, 나쁘다, 그다음에 낮다, 높다 이렇게 감으로만 접근을 할 때는 매매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서 질 때 지더라도 매매가 끝난 후에 확실한 어떤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이유가 도출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매매 중에는 주문서대로 실행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서라는 건 여기서 매매 계획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비유를 해봤을 때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실에 전달만 하는 것이 이 서버의 역할이죠. 그래야지만 이제 정확하게 음식이 나올 텐데요. 서빙한 사람이 멋대로 뭔가를 추측하거나 감정을 개입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메뉴를 바꾸는 것은 결국에는 서빙하는 사람이 잘리게 되겠죠. 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간에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에는 감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한 그 내용대로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장 단타의 좋은 예, 나쁜 예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멤버십 단타 매매 가이드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